눈 밑이 파르르 떨릴 때 주변에서 뭐 먹으라고 하죠? 마그네슘 좀 먹어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뜻이죠. 혹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손끝이 찌릿찌릿 저려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다리가 당기거나 쥐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먹고 있음에도 효과를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먹는 시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두세 배까지 달라집니다. 그걸 알고 먹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환자분들께 마그네슘은 언제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침이에요. 식사 후에 한 알씩요. 그럴 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절반은 그냥 흘려보내신 겁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가 약의 힘을 결정하는 영양소예요. 아무 때나 먹는다고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그네슘이 왜 저녁의 영양소인지, 그리고 몇 시에 어떤 형태로 먹어야 효과가 100배 높아지는지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손발 저림, 다리쥐, 근육통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불면이나 가슴 두근거림도 완화돼요. 시작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부터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나요? 언제 드시는지, 혹은 다리에 쥐나 손발 저림으로 고생한 적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그네슘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은 사실 전기로 움직입니다. 심장도, 근육도, 신경도 전기 신호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 전기가 제대로 흐르려면 도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정의 스위치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신경이 자극을 보내고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이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마그네슘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켜지지도 꺼지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리에 쥐가 나는 건 근육이 수축한 뒤 풀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손발이 저린 이유도 같습니다. 신경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 긴장을 풀어주지 못해요. 마그네슘은 긴장된 신경을 풀고 딱딱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온몸이 딱딱해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특히 새벽에 자다가 쥐가 나는 분들, 이건 거의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둘째, 손발이 자주 저립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진 게 아니라 신경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셋째, 불면증이 생깁니다. 몸이 긴장된 채로 잠들지 못하니까 깊은 잠에 들지 못하죠. 넷째, 심장이 두근거려요. 심장 근육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마그네슘이 없으면 박자가 틀어집니다. 다섯째, 만성 피로감. 아무리 자도 피곤한 이유, 세포의 에너지 생성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섯째, 두통과 어지럼증,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눈 밑이 자꾸 떨립니다. 작은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정의의 신호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참고로 하나라도 있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증상이 심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속 마그네슘 저장량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밥도 잘 챙겨 먹고 반찬도 다양하게 먹는데 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먹는 양보다 잃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즉, 잘 챙겨 먹어도 생활 습관이 그걸 다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늘 모자란 거예요. 어떤 습관들이 마그네슘을 다 훔쳐가는 걸까요? 첫 번째 도둑은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마다 커피 드시는 분들 많죠. 한두 잔은 괜찮지만 하루에 3잔, 4잔 넘기면 이뇨작용으로 몸속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일수록 손발 저림이나 근육 경련이 더 잘 생겨요. 두 번째 도둑은 술과 탄산음료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모되죠.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은 몸이 늘 피로하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탄산음료도 비슷합니다. 청량감은 있지만 인산 성분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식사 후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 그건 마그네슘을 마시는 대신 버리는 습관이에요. 세 번째 도둑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자동으로 긴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즉,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마다 몸속 마그네슘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많죠. 요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몸이 이상하게 피곤해요. 그건 정신적인 피로가 마그네슘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네 번째는 고혈당과 이뇨제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단기 빠져나가면서 마그네슘도 함께 빠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훨씬 심합니다. 또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이 약들은 몸의 수분을 줄이는 대신 마그네슘까지 같이 내보냅니다. 약은 잘 챙겨 먹는데 왜 다리에 쥐가 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도둑은 놀랍게도 조리 과정입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채소를 삶거나 데치면 마그네슘의 절반이 빠져나갑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조리 방식 하나로 영양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커피, 술, 탄산음료는 몸속 마그네슘을 빼앗고 스트레스와 고혈당은 그걸 빠르게 태워버립니다. 약물과 조리 습관은 남은 걸 흘려보내죠. 이렇게 매일 조금씩 새나가다 보니 몸은 늘 결핍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되돌리는 방법도 단순하다는 겁니다. 마그네슘을 따로 챙겨 먹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매일 챙겨 먹는데도 별 차이 없어요. 이런 분들 거의 다 타이밍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리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 깨어있을 때와 잘 때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몸은 긴장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계속 긴장돼 있죠. 이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이지 않고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몸이 쉬는 모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밤에는 부교감 신경, 즉 이완과 회복의 신경이 작동합니다. 이 시간대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몸은 그걸 흡수해 근육을 풀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즉 마그네슘은 몸이 긴장을 풀 준비가 됐을 때 들어가야 진짜 효과를 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슬슬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멜라토닌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근육 경련과 다리쥐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밤에 마그네슘을 복용한 사람들은 낮에 복용한 사람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럼 공복에 먹을까요? 식후에 먹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후 한두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특히 산화 마그네슘처럼 흡수율이 낮은 형태는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드세요. 그리고 꾸준히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면 몸이 이제 이 시간에 마그네슘 들어오는구나 하고 자동으로 흡수 리듬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양을 먹는데도 누구는 효과가 있고 누구는 없는 거예요. 꾸준함과 타이밍. 이 두 가지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 직전에는 너무 늦게 먹지 마세요. 자기 직전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즉 밤 9시부터 10시 전후입니다. 그 시간대에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몸이 금세 편안해질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밤에 마그네슘 먹고 자니까 다리에 쥐가 안 나요. 마그네슘이 밤 동안 근육 속 칼슘 농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열심히 움직이고 걸어야 하니까 에너지를 쓰고 밤에는 풀어주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그 역할을 돕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만약 밤에 자주 깨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이라면 마그네슘을 비타민 X와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이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서 숙면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철분제나 칼슘제와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시간을 최소한 2시간 이상 띄워주세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카페인이 흡수를 방해하니까 저녁 시간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대신하세요. 만약 저녁에 영양제를 여러 개 챙겨 드신다면 가장 마지막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그게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마지막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루틴을 2, 3주만 지켜보세요. 밤에 쥐 나는 빈도가 줄고 아침에 다리 무게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다가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 거예요. 자, 마그네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시중에 마그네슘 제품 정말 많죠. 종류도 다양하고요.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종류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그리고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이 세 가지는 다 마그네슘이지만 붙어있는 짝꿍 성분이 다릅니다. 그 짝꿍이 흡수율과 부작용을 결정해요. 먼저 첫 번째, 산화 마그네슘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가장 흔한 형태예요. 약국에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대부분 이 형태를 줍니다. 장점은 간단합니다. 값이 싸고 한 알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수율이에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3에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00을 먹으면 96은 그냥 배출된다는 뜻이에요. 대신 장 안에 남아서 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돼요.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 특히 위염이나 역류가 있는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값은 싸지만 흡수율이 낮고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다. 변비가 있다면 산화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양 보충 목적이라면 다른 형태를 권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이건 산화형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예요. 시트레이트는 구연산이에요. 즉 레몬의 신맛 성분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약 30에서 40%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몸의 부담도 적어요. 특히 위산이 적은 분들,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은 몸속에서 산성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위가 편안하고 밤에 먹어도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이 형태는 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막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흡수율이 높고 위 부담이 적으며 변비에도 도움이 되는 형태, 이게 바로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세 번째,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이건 프리미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한 형태인데요. 흡수율이 높고 무엇보다 신경 안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글리신은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수면형, 신경 안정형으로 불립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자기 전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먹는 형태도 이 글리시네이트예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흡수율은 80% 이상이고 속이 편합니다. 단점은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흡수율 최고, 위자극 거의 없음, 신경 안정 효과가 강하다. 여유가 된다면 세 번째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마그네슘을 비타민 B6랑 같이 드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비타민 B6와 함께 먹으면 훨씬 잘 흡수됩니다. 비타민 B6가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제품 거포장지에 비타민 B6가 같이 들어있다고 쓰여 있으면 그건 좋은 조합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마그네슘 300에서 400mg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두 번 나눠서 먹으면 흡수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시죠? 선생님, 하루에 마그네슘 300에서 400mg면 된다면서요. 근데 저녁에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면 그럼 하루 한 번만 먹는 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방법 모두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 상태와 목적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손발 저림이나 다리 쥐, 근육통, 불면증처럼 밤에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죠. 이럴 땐 저녁 한 번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이완의 미네랄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 들어가면 근육과 신경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리 쥐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 목적이라면 저녁 한 번 복용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전신 피로가 심하거나 혈압과 혈당까지 같이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마그네슘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 2번으로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후에 150에서 200ml, 저녁 식후 2시간쯤에
150에서 200g 이렇게 두 번 나누면 하루 400mg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루 내내 피로가 덜하고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커피 이후 최소 2시간은 띄워서 드세요.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저녁 복용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드시고요. 언제 얼마나 먹느냐보다 나의 하루 리듬과 맞춰서 먹는 것,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저녁 한 번이면 충분한 분도 있고 두 번 나누면 더 편한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타이밍입니다. 자, 영양제도 좋지만 가능하면 음식으로 채우는 마그네슘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속 마그네슘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없고 필요할 만큼만 자연스럽게 사용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여왕이에요. 한 줌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20% 이상을 채웁니다. 시금치 속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 칼륨, 철분이 함께 작용해서 혈압을 조절해줘요. 다만 끓는 물에 오래 데치면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볶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요. 다음은 아몬드입니다. 간식처럼 챙겨 드시면 좋겠죠? 한 줌 약 20알 정도면 마그네슘 80, 100mg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단, 소금이 들어간 구운 아몬드는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마그네슘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두유와 검은콩인데요. 검은콩은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모두 풍부합니다. 100g 기준으로 약 150mg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두유 한 컵에도 마그네슘이 약 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전해질 균형이 좋아집니다. 가능하면 검은 콩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면 근육 경련과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운동 후나 밤에 다리가 자주 쥐나는 분들은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 반 개만 드셔도 좋습니다. 또 바나나 속 트립토판은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해요. 밤에 쥐가 잘 나면 마그네슘 한 알, 바나나 반 개. 이 조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다크초콜릿입니다. 놀랍게도 다크초콜릿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 간식이에요. 카카오 70% 이상인 다크초콜릿 20극이면 마그네슘 약 6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인 플라바놀 덕분에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풍부한 음식들을 하루에 어떻게 섞으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무가당 두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에너지도 채워주고 마그네슘도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의 당분이 두유의 단백질과 함께 들어가면 아침 피로가 훨씬 줄어요. 점심에는 시금치나물과 검은 콩밥을 함께 드세요. 시금치의 마그네슘과 검은 콩의 단백질이 혈압과 근육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무염 아몬드 한 줌과 다크초콜릿 2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조합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으면 신경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이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하나를 드세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구성하면 총합 400mg 정도를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팁을 잠깐 드리자면 커피는 점심 이전까지만 드세요. 또 물은 충분히 마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1시간에 한 번씩 가볍게 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천천히 쉬어보세요. 여러분, 마그네슘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의 미네랄이에요. 밤마다 쥐가 나거나 손발이 저린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어보세요. 이제 좀 쉬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저녁 한 알의 마그네슘, 하루 한 줌의 아몬드, 그리고 바나나 반 개. 이 작은 습관들이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편안한 밤을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다른 분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박영민이었습니다.